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이번에도 전화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와 만나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부동산 관련한 뉴스 중에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 깡통 정책, 빌라왕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사기 피해자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현재 당장 뭐 다가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 차후에 계약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대책을 좀 정부가 내놨지만 네. 현재 시장에서는 뭐 부득이한 피해 경우에 그 저리로 2년 동안 여보세요? 네네. 네, 교수님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네, 다시 전화 주십시오. 네,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전화 인터뷰 중인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정부가 새로 발표한 1월 3일이었죠.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관련한 소식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되는 대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교수님. 예. 지금은 상태가 좋습니다. 네.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소위 깡통 전세 또는 빌라왕의 사기에 넘어가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일단 정부에서 특별히 도와주는 거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상담은 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부득이하게 이제 보증금 못 찾는 분들에 대해서 저리로 2년 동안 지원해주겠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세금이라는 게 네. 보통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중요하죠. 네, 특히 젊은 분들 많을 텐데 네.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보고요. 또 하나, 그럼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요? 일단 공인중개사협회가 얼마 전에 자정작용한다고 하면서 조금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역전세가 나서 깡통 전세가 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젊은 분들한테 이미 고지를 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역전세가 나거나 매매 가격이 20-30% 내려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줘야지 이 소유자 이득이 아니라 이제 임차인의 이득을 위한 공인중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일단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터질 경우에 대해서 그런 걸 고지 안 하고, 그럼 공인중개사가 페널티, 어떤 규칙 위반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미 공인중개사 선에서 위험 사고를 다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네네. 근데 협회 쪽은 이제 권고 사항이죠. 법제화되지 않으면은 규칙이 없으면 사실 그런 일이 또 벌어져도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는데, 만약에 법제한다라면 정부에서 나서지 않아도 공인중개사 분들만으로도 충분히 사고를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깡통 전세처럼 화곡동 지역, 서울 화곡동 지역에 네. 몰려 있거나 하면 네. 정보가 많겠지만 서울 중구에 하나, 종로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으면 네. 공인중개사들이 다 그걸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 어떤 정부의 안전장치 같은 건 없을까요? 예, 더 중요한 건 그게겠죠. 정부에서 네. 일단 보증보험 드는 것에 대해서 필수 조항으로 만드는 거죠. 네네. 전세 계약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럼 전세 보증보험 할 때 대출 금액이나 전세금의 안정성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하고. 그렇죠. 네. 그 역할을 하면은 이런 문제는 전혀 없겠죠. 다만 정부가 시장 원리에 맡긴다라는 어줍지 않은 명분을 던져서 네. 사고가 나고 나서 후대책으로 하는 거는 이미 젊은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범죄를 처벌하는 것밖에 안 되지 예방하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니, 범죄 처벌하는 거는
이게 뭐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한가한 소리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내가 전세 예산을 날리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뭐 빌라왕을 처벌한다. 또 뭐 빌라왕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한가할 수 네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모신 거는 일산부동산 대책인데요. 네네. 규제를 또 푸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 전방위적인 그 이전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대책으로 다 받아들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100만 호 공급, 임대 분양 포함한 내용도 들어있긴 하지만 균형이 좀 안 맞죠. 일단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대책들이 너무 많아서 뭐 무주택 서민들은 좀 많이 좀 실망하셨을 텐데 정부의 이제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고육주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균형이 너무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자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뭐 100% 감면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은 없고 뭐 한도적으로만 뭐 200만 원 한도 이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있는 자와 건설사를 위한 대책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물론 정부의 어떤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균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볼 때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했으니까 이제 열흘 가까이 돼 가는데요. 네. 시장에는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정부 대책이요? 일단 그 발표된 날은 워낙 대책이 전방위적이고 뭐 광범위해가지고 네. 무주택 서민이나 또 다주택자분들이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이거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좀 잠시 작동을 했었는데 실제 시장은 하루밖에 못 갔습니다. 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단 이런 대책이 나오면 매물이 한두 달 정도 감소를 하고 호가가 오르고 거래량도 느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열흘간 제가 살펴봤는데 데이터상에 전혀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열흘 전에 비해서 이 서울 아파트를 예를 들면 네. 매매 물건이 전체로 볼 때요. 49,774건에서 51,768건으로 1,990개가 늘어났어요. 조금 늘었다 이 정도네요. 네, 파는 물건이 더 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4개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강북구만 10일 전에 대비해서 한 건 줄었습니다. 매매 물건이 네. 한 개가 줄었고 24개구는 통상 2%에서 10%가 늘어났는데 서초 같은 경우에는 3,146개에서 3,430개로 늘었고 한 2,300개가 늘었고요. 용산구도 한 10%, 마포도 한 7%, 양천구도 6%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매매 물량만 10만 2천 건에서 10만 6천 건으로 4천 건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뭐 광역시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서울 수도권은 매매 물량이 최소 2%에서 5%, 10%까지 물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유주들이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호재가 있을 때 주택을 매매하겠다라고 판단한 매물들이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효과가 시장에 좀 안 먹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뭐 서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그래도 남아있는 지역인데도 매매 물량이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12일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거래된 게 53건입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일일이 데이터를 분석해 53건을 다 조사한 결과 이 53건 중에요. 41건이 하락입니다. 그리고 6건이 상승이고 4건이 이제 부합인데요. 그 6건 중에서도 6건 중에 4건은 1억짜리고요. 네. 2건은 2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발표 이후에도 거래된 물건들이 다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오늘 보도는 좀 잘못되게 나왔거든요. 호가 위주로 이게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혼동시킬 수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네. 실제 거래 상황은 80% 90%가 하락된 거래가 나타났다. 발표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상승이라는 건 사실 뭐 굉장히 저렴한 부동산이어가지고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값이 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은 계속되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네. 일부 지역의 어떤 뭐 과거 뭐 조정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시 수도권에 좀 우수한 지역들은 아직도 조정폭이 적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올 한 해 동안 제가 볼 땐 쭉 하락 조정장을 걸어보고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적도 있습니다. 뭐 수원, 인천, 대구, 입주 물량이 많은데 조금 이제 학폭이 더 확대될 거고요. 강남 4구도 올 한 해 동안 입주 물량이 한 2천 건이 됩니다. 강남 4구만요. 그래서 그때 강남 사고발 역전세 좀 심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한 해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네, 저 교수님과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데 아마 교수님 이동 중이신가요? 전혀 아닌데요? 네, 지금 또 잘 들리고, 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대책에 대해서 교수님은 다주택자나 건설 업체만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부족하면 또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네네,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럼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좀 취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정책을 던진 것은 사실 건설사 부실이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금융 위기로 이전될까봐 좀 고육지책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다만 거기에 이제 균형성이 맞게 말씀 주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지원책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분양 매입한다고 조금 또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매입할 때 가격이 보통 50에서 80% 선에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매입 지원을 하기 전에 업체가 50에서 60%, 70% 가격에 분양하게 되면 20, 30% 하락된 분양가잖아요. 네. 그 분양 가격에 미리 분양을 하는 걸 수요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매입하기 전에. 네네.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미분양이 나서 부도나 파산에 취할 입장이라면 입지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때문에 거기에 어떤 원가 보존을 해주는 선에서 데이터를 심사하면 분양가의 뭐 20%든 30%든 마지노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 무주택자한테 서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줄 수 있잖아요. 네, 정부 매입 이전에. 네. 그렇죠. 그 과정을 만약에 한 번 더 둔다라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실수요자분들은 뭐 20, 30%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보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것도 비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매입해 주면 되겠죠. 더 싼 가격에.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활용한다라면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비싼 가격에 매입을 안 하고 그럼 임대주택을 잠시 거주하셨다가 차후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제 조정되고 난 후에 또 매입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순환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일방적으로 한쪽이 좀 치우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건 이해하더라도 네네. 정책 전체가 다주택자나 또는 건설업자만을 위한 것이면 곤란하다. 서민과 네. 무주택자를 챙기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한문도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